반갑습니다. 달밤 택시입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 먼저 법인 택시에 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개인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매출과 법인 택시 등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서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몸소 느낀 내용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택시를 준비하거나 개인 택시를 준비하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서 각 지자체에 맞는 개인 택시 면허를 먼저 따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검사기 때문에 시험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시킨 대로 하면 뭐 대충 됩니다.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규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 신규 교육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시 도마다 교통연수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경기도는 교통연수원이 있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부산은 부산광역시 문화연수원이네요. 부산은 금곡동에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각 지자체 시청이나 시청, 도청, 뭐 택시 운송과에 문의하시거나, 개인 택시를 만약에 하실 거면 이제 각 지자체마다 택시 조합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시고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은 양수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법인 택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이틀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제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건데, 저도 할 때는 5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그때는 이런 체계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5일 받아야 됐거든요. 양수교육 5일을 받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가면 이제 교육받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기도 시험 치고, 실기도 뭐 운전하면서 뭐 실기 같은 거 하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뭐 장롱 면허를 걸러내기 위함이라 하는데, 제 생각엔 그냥 50몇만 원 자기들 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별 그게 없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매매상, 한마디로 상사라고 하죠, 우리끼리. 면허 양수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상사에 제일 먼저 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사에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걸 따라 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현재 시세가 지자체마다 얼마 되는지, 좀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상사에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와 면허를 같이 샀거든요. 근데 또 혹시나 신차로 하실 분들은 또 상사에서 뭐 소개도 해주겠지만, 뭐 개인 차마다 틀리니까 아시는 이제 뭐 현대나 기아 이런데 신차 다 하시는 딜러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일정을 잘 잡으셔야지, 면허하고 차가 같이 나와야지 이제 근무하시는데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근무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고, 개인 택시 양수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사례는 없죠. 잘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량 면허 떠넘기기, 사기죠, 사기. 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양수 양도 인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전 한마디로 양도를 파는 사람, 이제 음주운전 이력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취소가 되려고 하기 전에 이 면허를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는 그 몇 억을 주고 사버린다고. 이 내용이 모범택시 드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택시 3, 3편의 드라마에 딱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딱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보시고, 그런 시차를 악용해가지고 면허 취소 사실을 알면서 빠르게 이제 좀 싸게라도 팔아버리는 거죠. 부동산 전세 사기도 이런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사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죠. 몇 억 날아가는데 돈이라는 게 한번 딱 넘어가면 솔직히 뭐 어떻게든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안 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사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 진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잔금은 명의 이전 인가 완료 후에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만 먼저 주고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잔금을 지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진행했는데 5천만 원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하고 개인택시 면허하고 사업자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대출이 진행되거든요. 이제 면허가 다 있어야 대출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내 통장으로 이제 5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머지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이런 내용 좀 참고만 해주십시오. 근데 상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줍니다. 보통은 자기들이 돈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합이나 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매매 상사를 이용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긴 해요. 그죠? 자기들이 등록됐다 하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뭐 구청에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책임 이행 각서나 하자 담보 책임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보통 모든 계약서 보면 깨알같이 특약이나 계약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계약 시 한번 물어보시고 피해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진짜 몇 억 누구에게, 뭐 저한테는 진짜 전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 투자해서 선택하는 건데, 요즘에 상사 소개비가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할인 받고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할인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돈 아끼려고 하다가 큰 돈 손해보지 마시고 상사에 맡기는 게 안전하고 좋을 듯 합니다. 직거래는 저는 반대입니다.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면허, 사업자, 차까지 다 인계받으면 이제 영업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솔직히 이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 양수교육 하성이랑 상주 우리나라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3개월마다 신청한다는데, 아니 3개월마다 2번 떨어지면 6개월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번째 걸렸다. 근데 3번 앞에도 내가 이 내용 한번 얘기했지만 2번 떨어지면 7개월, 8개월 이래 걸립니다. 막 어떤 분은 1년 만에 합격하시고 준비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그냥 본업을 정리하지 마시고 본업을 하면서 천천히 미리 교육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뭐 딱 내 택시 해야 하지 하고 딱 뭐 모든 걸 딱 정지해버리고 택시를 하겠다, 이거 신청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좀 우선권을 준다는데,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저는 지금 이게 신청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매출하고 수입 부분인데, 솔직히 매출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뭐 누구는 300 찍고 400 찍고 500 찍고, 저는 보통 평균 500 이상, 600은 거의 찍거든요. 이상도 찍는데 대략 한 600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 매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매출도 틀리고 지출도 틀리니까 제가 솔직히 뭐 정확하게 10원 단위나 뭐 만원 단위까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뭐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틀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차를 운행할 수도 있는데 뭐 가족들하고 어디 갔다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가스비도 빼고 계산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참고해 주세요. 제 차는 K5지 않습니까? K5가 소나타랑 동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 6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좀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600만 원 정도 하면은 가스값이 한 70만 원 정도 제가 지출 금액 나옵니다. 이 부분도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운전 습관이나 차량마다 또 연비가 틀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제 알파 10%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밤에 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자기는 600만 원짜리인데 가스값 80만 원, 90만 원 나오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밤에 나가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면 매출 대비 가스값이 좀 낮에 일하시면 적게 나갑니다. 왜냐? 할증 요금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 그러니까 내가 달리는 가스보다 낮보다 매출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보시면 참고하시고, 솔직히 앞에 한 900원일 때 900원 초반일 때 중반일 때 940원 이 정도 때는 매출 600 찍으면 가스값이 한 60 정도 보면 됩니다. 이 60만 원은 이제 저는 이제 카드가 롯데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 내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가스를 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각 지자체, 이제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시와 국토부에서 몇 프로씩 해가지고 가스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게 지금 요즘에는 제가 다 안 따졌는데 예전에 제가 따졌을 때는 약 한 17%에서 18%, 17점 몇 프로 정도 보조를 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가스를 10,000원을 딱 넣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제로 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8,300원이나 보시면 됩니다. 17%를 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K8이나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0cc, 3500cc 이런 차들은 가스값이 약 한 1.3배에서 1.5배 더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한 가스값 한 70 나왔을 때 저랑 매출 비슷한 K8 타는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100, 한 2, 30만 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5배 정도, 한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4배, 5배 정도 더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준으로 보자면 또 제 주변에 아이오닉 5 타는 친구도 있고 EV6 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틀리니까 딱 뭐 몇 프로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그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가스값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70만 원 나가면 전기차로 따지면은 이제 전기값이 한 25만 원 대략. 그러니까 저랑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개인 택시 지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이죠. 이제 지금 요즘에 공제보험이라고 처음 딱 시작하면 이제 부산 기준입니다. 타 지역은 제가 뭐 비슷하겠죠. 소나타 기준으로 뭐 이것도 차마다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니까 딱 시작하면 요즘에 280 얼마 하더라고, 연에. 그게 이제 4분기로 나눠서 내거든요, 석 달씩. 그러면 이제 4분의 1분기가 한 70만 원 정도, 월로 치면 한 23만 원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5년차 무사고인데 8월달 되면 이제 6년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5년차 무사고인데 이제 4분기로 나눴을 때 석 달에 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으로 치면 한 170만 원 정도 작게 내죠.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보험금에 대해서는
뭐 사보험이나 공제보험에 대해서 또 비교로 해가지고 또 사고 난 사례들을 이런 내용으로 한번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진짜 내용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가는 지출이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제 콜 수수료라고 하죠. 그게 약 한 2.7% 나갔는데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또 올렸듯이 길방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콜 수수료만 나가니까 그럼 이제 600만 원 만약에 매출이면 600만 원 매출에 수수료가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이제 500만 원 정도 콜 그거다 하면 100만 원은 길방이다 하면 수수료가 약 14만 원. 그리고 또 카카오의 월 사용료 해가지고 또 27,500원 나가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내고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뭐 블루콜이라고 해가지고 받으면 그것도 월 얼마에 뭐 만 몇천 원 이렇게 빼는 거 있거든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가면 된다. 600만 원 매출이면 이제 앞으로 그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600만 원 찍으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지출이 한 110만 원 정도. 이 소나타 기준입니다. K5. 전기차는 대략 이제 세 가지 지출을 합치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겠죠. 지출해서. 거기에 이제 뭐 KT에서 뭐 단말기 통신료 뭐 몇천 원 나가는 거하고 부산은 조합비가 한 4만 몇천 원 나가거든요. 다 합치면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대략 이제 아까 소나타 기준에 110만 원에서 더하면 115만 원. 그리고 뭐 차량 관리비, 오일, 뭐 수리비 대략 월 10만 원 정도 잡아도 월 지출이 한 125만 원. 여기서 이제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손님들이 이제 카드를 만원 긁으면 저한테 통장에 만 원이 입금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개인 택시 시작할 때 물어보니까 0.08% 그러니까 만 원에 80원 정도 내는 걸로 아는데 얼마 안 됩니다. 뭐 월로 치면 한 1, 2만 원 되겠죠. 그냥 대략 보수적으로 잡으면 보수적입니다. 600만 원의 소나타 기준으로 지출이 한 130만 원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차량 감가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포함을 못 시키냐면 차량마다 다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타시냐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5년 타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7년 타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10년 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감가 계산을 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개인이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차가 3,500만 원인데 7년 탄다. 그러면 연 500만 원 감가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00만 원 감가인데 7년을 탔는데 내가 많이 안 탔으면 중고값이 많이 나올 거고 엄청 많이 타가지고 차량 감가비가 거의 안 나오면 뭐 잔존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차량 감가비 계산하지 않고 월 600에서 이제 지출을 130을 빼면 순수익이 한 470만 원 정도 대략입니다. 소나타 기준으로. 전기차는 대략 한 500만 원 이상 잡히겠죠. 뭐 한 3, 40만 원 플러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또 가명이 아니신 분은 또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보험금도 지금 현재 딱 1년차 보험금 딱 그러니까 초보 처음 시작하시는 분 280만 원의 보험금으로 계산했으니까 또 저처럼 보험금이 작아지시는 분들은 수익이 더 많을 거고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내시는 분은 또 수입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차에 따라 보험금은 또 틀리니까 이런 부분 또 각자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또 개인 택시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또 앞에 법인 편에 대해서 또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디테일하게 법인하고 개인 택시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매출의 수익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제 친한 법인 회사 카카오
가맹택시 법인 기준으로 잡은 기준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카카오 법인 택시 산악금이 하루 1 산악금이 194,150원입니다. 비가맹은 한 15,000원 정도 더 작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비가맹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 전후라 보면 됩니다. 이것 또한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거를 이제 만근일을 24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65만 9,6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딱 600을 찍으면 465만 9,600원은 회사에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초과금이라고 하죠. 초과금이 134만 4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또 틀린데 초과금을 10% 빼는 회사 있고 30% 빼는 회사 있고 또 아예 안 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말하는 회사는 10% 빼거든요. 그러면 130 얼마에서 10% 빼면은 대략 126,306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대략 뒷다리 빼고 120만 원으로 초과금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월급이 155만 원 정도라고 보는데 또 이것도 매달 월급이 틀립니다. 일수마다 틀리고 또 국공휴일이 예를 들어 뭐 5월달에 어린이날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이때 근무하면 월급이 1.5배 주거든요. 일수에. 그러니까 월급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155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0만 원 초과금하고 합치면 275만 원이 수입이 되겠죠. 딱 이제 산악금만 맞췄을 산악금하고 6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에는 지금 현재 첫 입사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275만 원에 20만 원 플러스하면 295만 원. 거기에서 부가세 선급급이라고 또 카드를 끊고 뭐 하면 대략 이제 만근일이 24일이라도 더 플러스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략 한 26일 근무하면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한 14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10만 원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 이제 법인 수입은 600만 원을 딱 찍었을 때 3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영상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월급에 4대 보험이 차감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갔고 그 월급에서 이제 포함된 거죠. 그리고 퇴직금이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퇴직금이 이제 1년 근무하면 월급에 한 월급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겠죠. 그럼 이제 대략으로 또 계산을 하자면 월 10만 원으로 이 퇴직금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310만 원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수입이 한 32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320만 원인데 앞에 제가 개인 택시 기준으로 소나타 기준으로 6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47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150만 원 차이 나겠네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 감가 빼고 차량 연수가 많아지면 이제 수리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차량 감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3천만 원 기준으로 뭐 이렇게 치면 한 30만 원, 40만 원 나가거든요. 차량 감가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대략 정도 빼면 아까 방금 말한 150만 원 차이에서 대략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차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뭐 1억 이상 투자,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투자하는데 100만 원 더 벌려고 개인 택시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판단은 이제 본인들의 몫이라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략적인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차마다 차이가 틀리고 회사마다 또 법인은 또 틀리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제 앞전 법인 편에 제가 영상 달고 제 댓글을 올리신 분들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도 남겨드리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영상 만들면서 법인이 좋다 한 적도 없고 개인 택시가 좋다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개인 택시가 더 수입이 좋으니까
개인 택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입적이면 개인 택시가 좋죠. 근데 솔직히 법인을 선택해야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 택시를 할 수 없어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게 뭐냐면 그것도 있습니다. 법인 택시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집이 없거나 집이 이제 좀 이제 공시지가 좀 작은 금액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나옵니다. 저 근로장려금 그것도 연에 280만 원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차이가 100만 원 전후로 밖에 더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찍던 개인 택시가 더 벌어가죠, 수입적 면에서는. 근데 솔직히 저는 법인 택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법인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또 법인에 대해서 제 법인도 잘 아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대략 계산해본 내용은 600만 원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출이 400만 원이다 아니면 500만 원이다 매출이 800만 원이다 하면 당연히 계산법은 틀려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는 차이가 줄어듭니다. 아까 전에 600만 원 기준에서 100만 원 차이 난다고 제가 대략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800만 원 찍으면 더 작게 차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한 달에 200만 원 찍는 사람도 봤고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3, 400 찍는다. 그럼 뭐 산업급이 440만 원인데 예를 들어 400만 원 찍는다 하면 당연히 개인 택시가 더 많이 벌어가죠. 그러면 한 2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 택시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뭐 일 많이 안 하고 3, 400 이래 찍으시는 분들은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그렇게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인 택시가 최고입니다. 일 별로 안 하고. 근데 법인에서는 200만 원 벌 수가 없죠. 200만 원 벌려면 못해도 한 500원 이상 찍어야 되니까. 근데 개인 택시로 200만 원 벌려면 뭐 계산상으로는 한 250, 260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어요. 이게 정확할 수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차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잘 그냥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인 택시 준비 과정과 개인 택시 매출,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잘 설명드렸나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요즘에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솔직히 뭐 퇴직할 나이 되셔가지고 할 만한 게 없으셔서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진짜 30대 40대 제 주변에도 있고 부산에 아는 사람들도 자꾸 물어보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진짜 택시 진입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택시 하신다면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날 달밤 택시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기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밤 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